최근에 왜 우리 국내 우유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네네. 소식 우리 그때 뉴스 들어가기에서도 전해드렸었잖아요. 맞아요. 특히 가요 기자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우유값이 체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유 거의 마트 갈 때마다 2통씩 사고 음. 애가 또 먹다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겨요. 근데 아, 깨끗하게 남겼으면 제가 먹기라도 하겠는데 막 과자 먹다가 남기니까 막 과자 둥둥 떠 있단 말이야, 컵에. 그럼 먹지도 못하고. 우유 아, 정말 요새 비싸서 진짜 아깝습니다. 네. 그쵸. 근데 그렇다고 애들 먹는 우유를 뭐 줄일 수도 없는 거고요. 안 그러니까요. 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입 멸균 우유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폴란드산, 덴마크산, 호주산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걸 왜 먹냐?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오. 제가 어제 그 대형마트 한번 가봤는데 네네.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서울우유 같은 그 일반 살균 우유 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1리터에 2,990원이었는데 멸균 우유는 1리터에 1,990원이에요. 아. 거기는 우유 중에 가격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제 마트에서 조금 서서 지켜보니까 이 소비자들도 비싼 우유를 한 번에 딱 집는 소비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쵸. 다 그 PB 상품이라고 하죠. 마트 어. 자체 상품 조금 싸니까 그거나 뭐 묶음 할인 아니면 이 수입 멸균 우유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가격에 많이 민감해 하더라고요. 수입 멸균 우유 요새 점점 좀 찾는 분들 늘고 있다고 해서 좀 이젠 낯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네네. 맛이 있어야 좀 먹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저 안 먹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네네네. 미리 이렇게 따라왔는데요. 수입 멸균 우유. 네, 한번 드셔보세요. 멸균 우유도 보여주세요. 그냥 뭐 브랜드 이게 특정 브랜드지만 네, 뭐 브랜드긴 한데 유튜브니까요. 네. 네, 이렇게 여기 좀 덜 보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해요. 좀 약간 맛이 음. 분유 향이 조금 나면서도 어. 살짝 치즈 향 같은 게 나지 않아요?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네, 저는 맛있어요. 약간 보통 우유 맛이랑 다르다는 정도는 확연히 느낄 수 있고 그쵸. 약간 치즈 맛 느끼 나시네요. 네. 저는 저, 괜찮아요. 저도 이 음. 치즈 향 좋아해가지고 음. 좀 호였거든요. 근데 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린다고 해요. 음. 근데 그런데도 워낙에 좀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마트에서도 종류가 많이 다양하고 음. 그리고 요즘엔 이제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가요 기자님처럼 저는 안 먹어봤어요 하는 분들도 사실은 먹어봤을 수도 있는 어. 게 요즘에 카페들에서 이게 너무 저렴하니까 아. 일반 우유 대신에 요걸 쓰는 데들도 있어요. 이게 뭐 맛이 음. 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 그래도 뭐 저희는 괜찮던데요 해서 쓰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햄버거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우유랑 라떼 음료 메뉴에 이 덴마크산 멸균 우유를 쓰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멸균 우유 수입량도 따라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 그러니까 5년 전에 4,300톤이 조금 안 됐던 그 수입량이 네. 지난해에는 37,400톤으로 거의 9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4,300톤이었는데 37,400톤이 됐다고요? 네네네. 와, 진짜 많이 네, 늘어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멸균 우유 하면 유통기한이 긴 장점이 있다고는 저도 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막 유통기한이 짧은 게 신선하니까 좀 더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좀 그쵸.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여드리는 것도 유통기한이 1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길면 이거 괜찮은 건가? 먹어도 되나? 음.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어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한테 좀 여쭤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멸균 우유가 일반적인 그 살균 우유보다 영양소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품질이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통기한이 긴 거는 뭐 보존제를 넣거나 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멸균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먹는 그 살균 우유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우리 몸에 유해한 균만 죽이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멸균 우유는 초고온으로 그 원유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개봉한 다음에는 냉장 보관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드셔야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초고온에서 살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열 때문에 뭐 일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양소 함량이 뭐 살균 우유랑 엄청나게 차이 나냐? 그런 네.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당연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선도는 뭐 만들어서 빠르게 섭취하는 그 살균 우유가 더 좋기는 하겠지만요. 그럼 이게 아까 식품영양학과 교수 직접 취재도 해봤다고 했으니까 이 먹어도 대체제로서 충분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품질 메리트가? 차이가 안 네. 큰데 왜 저렴하냐 이게 네. 의심이 좀 들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그 식품유통학과 쪽에 알아보니까 이 원유 생산 비용 자체가 달라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해서 오는 게 이제 대부분 덴마크, 폴란드 이쪽에서 오는데 여기는 원유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낮대요. 우리는 이제 소 키우는데 그 사료값 이게 다 거의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유값이 차이가 나서 실제로 멸균
멸균우유라고 다 싼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 아이들 먹는 조그만 우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멸균인데 그건 되게 비싸요.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생산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관세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관세라는 게 원래는 좀 이렇게 높았는데 이게 점점 FTA에 따라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점점 줄어들어서 2026년부터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연합에서 들어오는 수입 우유는 관세가 아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싸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산 그 살균 우유랑 가격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우유 업계도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데 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우유 너무 비싸니까 가격 내리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산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가격 내린다고 우리가 우유를 더 많이 먹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저출생 때문에 우유 소비 자체가 많이 줄기도 했고 우리도 그냥 마시는 흰 우유보다 그 흰 우유로 만든 유제품 뭐 치즈나 요거트나 이런 걸 더 많이 라떼. 먹잖아요. 네네. 그렇죠? 라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그 신선한 우유를 가지고 다른 유제품들 상품군들을 개발해서 이 상품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그 업계에는 더 살 길이다, 더 좋은 길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더라고요. 아무튼 높은 우유 가격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은 이 수입 멸균 우유 한번 네.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좀 치즈한 맛이 있어서 치즈 맛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